안녕하세요. 권유광TV의 권유광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일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아직까지도 쌀쌀해요. 아주 얼굴과 가슴을 파고드는 쌀쌀한 날씨입니다. 아직도 봄은 멀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한데도요, 지금 탄핵 반대, 찬핵 찬성 그 양측의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가 탄핵 반대 집회였는데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집회 측에서는 뭐 10만, 몇십만이 모였다고 얘기하고요. 경찰들은 3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일타 강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 선생이 대전에서 수만 명, 집회 측은 수십만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대단히 그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찬핵 탄생. 사실상 아무리 생각해도요, 탄핵에 무슨 내란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합니까? 내란은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내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더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예? 내란이라는 것은 정권을 뒤집어 가지고 정권을 차지하려고, 정권을 찬탈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내란이 아닙니까? 폭동 내란. 이번에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 폭동 내란이 있었습니까? 무슨 내란입니까 이게? 대통령의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도무지 대통령으로 봐서는 이 나라 이거 큰일 났다, 내려갈 수가 없다 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계엄 선포해서 법대로 다 지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무슨 내란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내란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무슨 내란의 괴수. 야, 이 나라 살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 현직 아직도 대통령인데 말이죠. 대통령한테 무슨 내란의 수계 그런 것은 저는 참 이 나라 국민들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전한길 일타 강사, 한국사 강사가 대전에서 지난번에 광주에서 했는데요. 아주 대단히 대규모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전한길, 민주당 집권하면 우리 자유 사라질 것. 자유 사라지죠. 이재명이 좀 요즘에 말 좀 하는 거 봐요. 자기들이 중도 보수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중도 보수다. 그러니까 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 비서실장으로 있던 임종석이가 민주당 우리는 중도 보수가 아니다. 중도 보수라고 대표라고 해서 막 그렇게 말을 하면 되나? 그렇게 바꾸면 되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게다가 또 상속세를 수천억씩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100억을 깎아주다. 그렇게 또 유재명이 해가지고 지금 또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세를 갖다 더 잘 부담을 해야지.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수천억이 있는 사람이 부주를 10만 원 내는 거하고 돈이 10억도 안 되고 2억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고 그 살림살이의 균형이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아요? 돈의 가치 10만 원 같겠죠. 그러나 그 돈에 가지고 있는 그
플러스로 봐서 규모를 봤을 때는요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수천억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 부주금 내는 거하고 몇 억 갖고 있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거고 그 경제 규모를 봤을 때 그게 같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무슨 뭐 민주당이 뭐 중도 우파다. 요즘에 중도 우파 있는 사람들, 중도 보수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그냥 뭐 수십 명씩 모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듣기 좋게 해가지고 자기도 저기서 좀 어떻게 표를 좀 얻어볼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 함부로 하기 어렵잖아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미친 사람 우리가 왜 중도 보수야? 우린 진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전환길 그 선생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우리 자유 사라질 것. 대규모 저 집회가 열린 대전에서 어제요 토요일 날 탄핵 반대 집회에 가서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 조금만 비판하면 고발당하고 감옥 끌려갈 것. 중국화되고 사회주의가 되는 국가를 맞이할 수도 있지 않느냐. 민주당 자기 비판 젊은 유튜버들도 고발했다. 민주당이 자기를 비판하게 되면 유튜버들 우리나라 유튜버잖아요. 그 고발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 고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아주 한국에는 이 한국사 강사, 일타 강사, 이 전환길 이 강사, 전환길 선생이 아주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을 휘짓고 있습니다. 아주 요즘에 전환길 선생이 애를 많이 쓰고 탄핵 반대, 윤석열 하루빨리 복귀 이거를 많이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22일 대전에서 열린 가운데 한국사 일타 강사 전환길 씨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만약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하면 모두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야당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다시 거론한 전 씨는 대통령 탄핵에 연이어 반발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무조건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환길 선생은 이날 개신교회 단체인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설을 나서 자유롭게 외칠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이 너무 좋지 않느냐라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조금만 비판하면 고발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검열당하는 중국화되고 사회주의가 되는 그런 국가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환길 그 선생은 저를 고발하고 마음대로 카카오톡 검열하려고 하고 국민을 협박하는 민주당은 입법 폭주, 29번의 탄핵과 상상 못할 예산 삭감을 했다. 이건 뭐 다 팩트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민주당이.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주변 인물들이 좌파 카르텔을 언급할 때 대수롭게 안 여겼다고 밝힌 전 씨는
우리보다 정보를 많이 아는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폭주에 도저히 참다 못해 이러다간 행정부가 마비되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고 사회 곳곳에 여러 기관에 좌파 카르텔이 들어왔음을 알고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걸 아주 말 잘했어요. 전환길 박사. 뭐 사대로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이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많은 그 정보, 그 들어오는 정보, 그런 정보가 거기에 봤을 적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고민되고 고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라의 그 국정을 책임진 제1인자로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었습니까?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이거 폭삭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 사회주가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현재 완전히 다수당이 입법 독주를 하지 않냐, 이래서 이게 되겠느냐,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계몽을 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했잖아요. 그 지금 현재 보면 맞잖아요. 전 국민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압니다. 요즘엔 다 알아요. 우리 법회의 그 회원들로 있는 판사들, 이 좌측에 있는, 좌측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내막적, 그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지금 우리가 다 알 만큼 알잖아요. 공수처가 불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다음에 그 내란죄 이 조사할 수 없는 그런 공수처가 조사라고 영장을 지고 온 거 다 알잖아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이래서 대통령이 고뇌 속에, 고심 속에 정말 편하고 그 좋은 자리에 지킬 수도 있는 거를, 그 어려움을 겪는 걸 각오하고 비상계엄을 했다. 법대로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환길 선생은 실제로 그 적나라한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나. 적나라한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나 라면서 지난주 광주 금남로에서의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언급,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환길 선생은 광주 집회 이후 전남대와 조선대가 시국선언 동참해 광주 시민의 울림이 되어 헛되지 않았다면서 전남 광주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뭐 사실이죠. 팩트예요. 전 선생은 우리나라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억울하게 갇혀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건 진짜 말 안 됩니다. 아니, 이재명이가 법치로 지금 현재 죄가 많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그 죄입니까? 근데 이재명이 아직까지도 그 많은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사법부가 너무 물렁하게 대해서래요. 이재명한테는 딱딱 저기 처리했으면 되는데 말이죠. 시간이 몇 년입니까? 3년 이상을 끌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사법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뭔 비운트를 베겠다고 그렇게 사법부가 이렇게 난리치는지 몰라갔어요.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에 앞으로 법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182일 내면 앞으로 지금까지 지난 시간이 60일도 안 되잖아요. 그럼 120일 남았잖아 아직도. 근데 왜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설치는 거예요? 왜 조급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예요? 어디서 심을 받았어요? 어디서 무슨 그 지시 받았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요 전부 다 퀘스천 마크야. 왜 그럴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요, 이 사안들이 다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그것이 지워지질 않아요. 어떤 것은 당신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거 지워지질 않아요. 그러면 당신들 자녀한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있었던 사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요. 그러면 참고가 될 겁니다.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 국민 배신 10조를 제시한 전 씨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의 간첩 행위를 감사하러 하자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시켰다면서 간첩을 잡으려는데 그 간첩 잡으려는 감사원장을 탄핵한 민주당은 과연 간첩당인가? 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검사까지 탄핵한 것을 거론한 전 씨는 민주당의 29번 탄핵 중 검사들 탄핵도 있는데 이는 민주당이 범죄 조직이란 뜻이라면서 이재명 째려봤다고 법무장관을 탄핵시킨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당이 맞나? 라고 따졌다. 지난번에 중앙지검에 있는 그 이 지검장 이원석 그 지검장 탄핵했잖아요. 지금께서 지금 현재 직무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때 검사도 그때 2명도 같이 탄핵됐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탄핵을 29번 했다는 건 말이죠. 이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과 때 해가지고 그 단 몇 년에 단 1년이죠. 29번이나 탄핵했어요. 그 조사한 거 보니까요. 한 60년 전에 정부들 60, 70년 동안에 뭐 24번인가 몇 번 그다 탄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입법부 독재, 독주 이거 아니겠습니까? 29번을 했어요. 그러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나라에 감사원장, 독립기관으로 있는 감사원장, 그 감사원장을 탄핵을 시켜서 직무정지시키는 그런 나라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역사에 있었습니까? 나 아무리 인터넷 뒤져도 없더라고요. 없어. 근데 감사원장을 그 감사 조사한다고 그래가지고 탄핵하는 이거는 완전히 이 사회적으로 보면요 뒷골목 조폭 수준이에요. 조폭. 그냥 마음대로 해요. 이 참 이해가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좀 그걸 느끼고 깨닫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계몽령이라고 하잖아요. 계몽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왜냐면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민들 다 알아요. 저 산속에 사는 공을 속에 사는 분들도 알 만큼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적대로 됐잖아요. 대통령이 계몽령으로 가지고 했던 거예요. 계몽을 하고 계몽령. 비상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성공적이 아닙니까? 자기 목적이 그거니까. 계몽이 목적이니까. 근데 대통령이 왜 내란입니까? 내란. 대통령이 현직인데 대통령 되고자 하는 대통령의 뭐 잠룡이가 뭐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그게 내란이 됩니까? 그건 내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따져도 내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대통령 현직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거.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로니까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어. 뭘 수도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 통치권 차원에서 처리한 거 아닙니까? 전한길 선생은 민주당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 젊은 유튜버들도 역시 고발을 했다면서
여론조사가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오자 민주당은 여론조사 기관들도 협박하고 있다. 고발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 지난번에 그 보도에 나온 거 여러분들 보셨죠? 지금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더불어 독재당, 더불어 협박당, 더불어 사기당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독재당, 더불어 협박당, 더불어 사기당이라고 강조했다. 하하, 그 재밌어요. 어떤 그 일타 강사, 뭐 자기 연봉이 60억인데 60억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지금 현재 마이크를 잡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60억을 포기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룰루랄라 그냥 요즘엔 뭐 금전 만능이라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양반 아닙니까? 예. 자, 전환기 선생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상당한 부분이 동감이다,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경원 의원이 또 이제 아주 열불을 내고 얘기했어요. 좌파 사법 카르텔에 의한 불법 감금,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해야다. 즉각 석방해야. 공수처, 법원 내 사법농단 세력, 법치주의 파괴. 민주당은 이제 윤 대통령을 이제 헌법재판에서 이제 인용되면 수감을 할 준비를 해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2일 불법영장으로 불법 감금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며 동시에 법치주의를 파괴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와 법원 내 사법 농단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러분들 나경원 의원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당대표도 오시고 원내대표도 오시고 국회의원 다선 의원에다가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 남 많고 법도 알고 판사의 길도 알잖아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 것 같아. 이 나경원 의원 다 알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속이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아는 사람이면 더죠.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왜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는가? 중앙지법에서는 기각될 것이 잠양했기 때문에 아닌가? 한마디로 사법농단이라고 밝혔다. 사법농단이라고 밝혔다. 농단. 지금 현재 지금 이것 때문에 SNS에 지금 현재 많이 좀 오르던데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중앙지법에다가 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영장이요. 중앙지법에서 그걸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그 측근 변호사들은 그것을 갖다가 발표하고 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서울 서부지법에다가 영장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 자체가 사법농단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마 오늘 내세 아마 더 구체적이게 밝혀질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는 법적인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공수처는 왜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했는지 그 이유도 밝혀지겠죠.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게 다 사실인가? 시간이 가면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하여튼 요즘에 어제 강화문에 정광훈 목사 있는 쪽에서도 아주 많이 모였어요. 아주 무척 많이 모였어요. 3월 1일 날 강화문에서 또 뭐 대규모 전국 국민들이 다 모으는 뭐 1,000만 명 뭐 집회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계시면 그 나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가서 그 집회에 가서 좀 응원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시간이 되면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 가서 유튜브를 이렇게 중계하기는 그 장소 그런 것이 마땅치 않아서 그 전에 나가봤더니 잘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못했는데요. 여하튼 한번 기대해 보시자고요. 오늘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가셔서 나라와 국가 국민을 위한 기도도 좀 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서 이 나라를 정상적인 위치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일요일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오늘 시간도 편안하게 지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